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논문은 Fingerprinting Deep Neural Networks Globally via Universal Adversarial Perturbations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일단 이 논문이 UAP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핑거프린팅 하는 논문인데, 이것도 애드버서리얼 어택의 일종이고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너 대학원 가서 뭐 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애드버서리얼 어택 한다, 그게 뭐냐, 모델 속이는 거다, 그럼 나쁜 거네 라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자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다들 시큐리티 보안하시는 분들이고요. 보안이랑 딥뉴럴넷을 합치는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논문은 CVPR에 2022년에 억셉됐고, 이제 논문 내용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재구성했는데, 인트로덕션이랑 릴레이티드 웍스에서 이게 어떤 태스크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 모델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파라미터엔 우리가 학습할 때 넣었던 데이터들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모델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 인풋 데이터를 왼쪽처럼 어렴풋이는 복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태스크를 데이터 익스트랙션이라고도 하고 모델 인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하면은 일단 인풋 이미지도 재산이고 그 파라미터도 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 손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모델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모델을 알기 위해서 모델을 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태스크를 모델 익스트랙션이라고도 하고 모델을 도둑질한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스크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러시, 해적판 모델, 그러니까 불법 복제 모델을 원하는 빅팀 모델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갭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러면은 내가 서비스를 하는 입장인데 모델을 훔치면은 안 되잖아요. 도둑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 훔쳐진 모델에 대해서는 이게 안 훔쳐지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미 훔친 모델에 대해서 어떡하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 모델이랑 복제품 모델이 비슷하다는 걸 증명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워터마킹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파라미터를 색깔들로 표현을 했고요. 저기에다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핑거프린트가 아니라 워터마크를 심어줍니다. 그러면 다른 모델이 얘를 복제할 때도 저 핑거프린트가 아니라 워터마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너 내 거 훔쳤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단점이 있는데, 일단 파라미터를 변조해야 되다 보니까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들에 좀 예민해진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좀 낮출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결정적으로 저 워터마크 위에 다른 워터마크를 덮어 씌우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새로 제안된 방법이 핑거프린팅인데,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모델이 결정을 내리는 게 저런 디시전 바운더리에 어느 방향이 있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에 데이터 포인트로 쿼리를 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서의 디시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퍼터베이션을 추가해서 그 퍼터베이션이 디시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저 디시전이 바뀐 지점에 그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의 전체적인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 퍼터베이션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저 퍼터베이션이 지나간, 그러니까 커버하는 부분의 지오메트리만 캡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파란색 쿼리 포인트를 어떤 방향으로 펄트업해야 디시전 바운더리를 제일 쉽게 저렴한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저렴하다는 얘기는 적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게 저 선을 제일 가볍게 넘어가려면 접선이 직교하는 부분이니까 저 선의 접선에 직교하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저 방향이 제일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펄터베이션들이 그 디시전 바운더리의 노멀 벡터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고, 그러면 그 프레딕션들은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서스펙트 모델과 빅팀 모델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키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핑거프린팅에서 어려운 점은 일단 다른 어택이 그렇듯이 블랙박스라는 점, 그 블랙박스일 때 저 모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바운더리를 찾았는데 그 바운더리끼리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은 일단 UAP의 디스트리뷰션 디펜던시를 디시전 바운더리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척도로 사용을 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UAP를 사용했을 때 다른 방법들보다 잘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베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훔친 모델이 나중에 후에 조작이 됐을 때 그때도 잘 동작한다는 걸 보여줬고, 그걸 학습하는 과정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이 태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새로 제안해서 잘 됐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들이 꽤 많아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태커는 내 모델을 훔쳐가려는 나쁜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펜더는 그 훔쳐가려는 놈을 막으려는 착한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팀 모델은 착한 놈이 가지고 있는 원본 모델이고, 파이러시 모델은 그 디펜더가 불법으로 복제한 나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빅팀이랑 비슷한 게 꼭 파이러시만 있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방법으로 우연히 학습을 했으면 비슷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유사한 모델이라는 뜻에서 호몰로저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핑거프린트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저 비교 대상이 되는 모델은 파이러시인지 호몰로저스인지 모르는데, 그 상태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걸 용의자라는 뜻에서 서스펙트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화이트 박스라고 하고 블랙 박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UAP는 펄터베이션인데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펄터베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위협 모델, 스렛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공격하는 나쁜 놈이 할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게 구분지어 있어요. 시나리오처럼. 일단 어태커가 아는 거는 내가 어택에 사용할 데이터입니다. 프로블럼 도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모델을 훔쳐온 다음에 파인튜닝이나 컴프레션 같은 방법으로 모델을 약간 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팀 모델의 디시전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로짓이나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모르고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 오른쪽을 보시면 아키텍처나 파라미터를 모르는 상태고, 걔가 어떤 방법으로 학습됐는지 모른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쪽에도 아는 거 모르는 거가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빅팀 모델의 아키텍처나 파라미터는 당연히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빅팀에 좀 제한적인 양의 쿼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모르는 거는 그 서스펙트 모델의 아키텍처나 파라미터를 모르고 있고, 걔가 어떻게 학습이 됐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어태커가 아는 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AP를 여기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UAP를 쓰면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퍼터베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 퍼터베이션이 커버하는 부분의 디시전 바운더리만 알 수 있는데 유니버설 퍼터베이션은 퍼터베이션이 하나기 때문에 걔네가 그게 커버하는 전체를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터베이션을 베리피케이션을 한 방법이랑 거기에 사용되는 핑거프린트를 만드는 방법을 좀 오버뷰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스크립트 F라고 써 있는 거는 그 핑거프린트를 만드는 함수고요. 그 함수는 그 모델 F랑 거기에 사용할 퍼터베이션 V 그리고 데이터 쿼리 포인트 X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M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 스몰 m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만든 그 핑거프린트고요. 그리고 SIMC이라고 있는 함수는 저 핑거프린트 두 개를 비교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때 직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타라는 인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식이 중요한데 저기 보시면은 파란색부터 보시면 FVU가 있고 FV 스몰 v가 있습니다. 저기에서는 똑같은 빅팀 모델에다가 U랑 V라는 다른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걔네 차이가 그러니까 시밀러리티가 낮아지게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빅팀이랑 파이러시에 같은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걔네 유사도가 높게 나와야 이게 파이러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스펙트 모델이랑 빅팀에 사용할 UAP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 싱귤러 밸류들은 그 UAP를 대표하는 중요한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값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서스펙트 모델과 그 중요한 값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 값들이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이랑 서스펙트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걔네가 다르다고 얘기를 할 때 인컨시스턴트 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팀이랑 퍼터베이션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둘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파란색 부분이 서스펙트랑 퍼터베이션이 비슷한 정도고요. 초록색 부분이 빅팀이랑 퍼터베이션이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걔네 차이가 적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둘이 컨시스턴트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둘이 다르다라는 지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방법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호몰로저스 모델이랑 빅팀 모델은 둘이 다르다는 거니까, 다르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값들이 그래프가 다르게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파이러시 모델이랑 빅팀은 비슷하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컨시스턴시를 저 오른쪽처럼 표현을 했을 때 호몰로저스 모델의 인컨시스턴시가 훨씬 더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거프린트를 만들고 버리파이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핑거프린트는 그 모델에서 나온 디시전이랑 퍼터베이션이 들어간 디시전이 그냥 쭉 나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나열되게 되고 그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를 E라고 얘기를 했을 때 E에서 n개, 그러니까 쿼리 포인트를 n개만 셀렉트 해야 되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K-빈즈를 통해서 그 클러스터를 나누게 되고 그 클러스터에서 하나씩만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코더에다가 아웃풋들을 넣어줬을 때 나온
그 두 개의 피처를 비교했을 때 시밀러리티를 매저를 하게 되고, 이거는 좀 그 모델을 결과하면서 학습을 해야 될 방향이기도 한데, 호몰로저스 모델일 때는 시밀러리티가 1이 나오고 파이러시랑 빅팀일 때는 0이 나오게 돼서 그 결과가 파이러시랑 빅팀일 때랑 비슷하게 나오게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UAP를 사용을 하면 저 파이러시랑 호몰로저스가 확실히 구분되는 반면에 로컬 퍼터베이션만 사용했을 때는 둘이 섞여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학습을 할 때 좀 데이터가 아무래도 클러스터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에서 선택한 쿼리 포인트에 가까운 몇 개를 더 뽑아서 추가로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그 빅팀이랑 호몰로저스랑 파이러시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걔네를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학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저게 로스고요. 저 로스에서 일단 저 겉에 있는 시그마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고, 그 안에 있는 시그마는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모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 분자는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저 분모랑 분자가 각각 빅팀이랑 파이러시의 조합이고 모든 모델들의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델들의 조합이 됐을 때 저 시밀러리티가 작아지고 그 파이러시랑 빅팀의 시밀러리티가 높아지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여러 모델에다가 쿼리를 했을 때 나온 값들을 핑거프린팅 해주고, 걔네를 저 하이퍼스피어 위에서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데이터셋으로는 패션 엠리스트랑 사이파 10이랑 타이니 이미지넷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는 f엠리스트에 대해서는 거기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조그만 타이니한 모델들을 사용을 했고, 사이파 10이랑 타이니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레즈넷, 브리지즈, 댄스넷, 구글넷을 사용을 했습니다. 퍼터베이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는데, 엠리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시밀러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빅팀을 사용을 했을 때 시밀러리티가 그냥 일정하게 바뀌지 않고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파이러시랑 호몰로저스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했는데, 파이러시와 빅팀의 그 시밀러리티는 높게 나오는 반면에 호몰로저스는 좀 낮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m리스트랑 사이파 10, 타이니 이미지넷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던 개수랑 그 클러스터 안에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그 추가적인 데이터 포인트 개수를 n개랑 k개로 각각 얘기를 했는데, 시밀러리티는 그 n이랑 k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리커버리 레이트인데, 파이러시 모델의 시밀러리티가 높아지도록 그 n이랑 k를 조절을 했을 때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제대로 리커버하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